포스코홀딩스 주가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섬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전망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기에는 매수가론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철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리튬에 대한 기대감, 리튬은 2030년에 이미 생산량과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급증한다. 10배가 되고 영업이익률도 뭐 20%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리튬만.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수직 계열화, 2차 전기차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 소재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에 60만원, 90만원 라인을 보시는 게 맞겠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단기로는 저희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나서 일부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AI 반도체가 먼저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I 리노공업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추천주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를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당연히 이제 이 라인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지긴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봤자 40만 원이라 저는 보여져요. 물론 제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45, 50만 원 매수시켜서 조금 물린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간이 있었고, 수익을 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라고 했고, 또 49만 원 라인에서 일부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49만 원 라인, 그래서 46, 47에서 매수하라고 했고, 48만 8천, 47만 원, 46만 원 매수했으니까 49만 5천 원에서 11월 15일에 현금 부족하면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셔라 했죠. 그러니까 이 포스코홀딩스가 더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게 이제 먼저 오르고 리노공업 같은 게 먼저 오르는 이유는 뭘까? 당연히 지금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좋아하고 나는 2차 전지가 더 큰 성장성이 있는데 왜 반도체를 난 사기 싫어 이러실 수 있는데요. 그 말도 맞지만 문제는 이 반도체 2차 전지 쪽은 이미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는 100배 됐고 에코프로 BM도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어닝쇼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왜 에코프로 BM을 피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잠시 또 교육을 시켜드리면 2022년 3분기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률이 12%, 9%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까 YY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몇 배씩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 또한 굉장히 좋았고 포스코 ICT도 좋았죠. 그렇죠? 포스코 ICT가 지금 뭘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포스코 DX. 그렇죠? 2022년에는 투자하기 상당히 좋았어요. 2022년 3분기. 그러니까 2022년 3분기가 언제냐? 11월 이때였습니다. 제가 이때도 포스코 DX 이거 추천했었을 겁니다. 이거 그죠?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제가 절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기업이면 추천을 했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에코프로 BM이 어닝 쇼크가 나왔고 포스코홀딩스 또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봐야 되냐? 제가 이제 캐짐 현상이라고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전기차 관심이 많으시면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공부를 시켜드릴 건데 미국 시장 EV 평균 가격 추이를 보면은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내연기관과의 갭 축소가 지속되고 있죠. 그죠? 악재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서 Q추라, 그죠?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는 P와 Q의 상승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이게 물동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의 주가가 P가 가격이 떨어지고 Q가 떨어져. 가격은 왜 떨어져요?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단가가 왜 떨어져요? 이게 원자재 가격. 무슨 얘기냐면은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2분기 반등이 나왔던 리튬 가격 역시 7월 이후 재하락을 시작하면서 배터리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한 OEM들의 주문 감소가 확대되었어요. 주문 감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도 시장에서 반응을 크게 하는 이유는 이미 크게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2차 전지만 계속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25년에 만약에 이제 좋아진다는 제가 이제 리포트가 많은데, 그러면 24년 2분기부터 이 주식을 2차 전지 쪽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6개월에서 10개월간 여러분들이 이거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1억 갖고 투자하는 분들이 1억을 다 사서 빨리 수익을 내기를 원하지, 1억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한 다음에 이거 더 급락하면 더 살 거야.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70% 투자 자산의 70%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수익이 잘 나야 돼요. 핵심은.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수익을 내고 싶어서 주식하는 거지. 내가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수익 내기 위해서, 그쵸? 1억 갖고 여기서, 그죠? 이 라인에서 물리는 분들은 1억 갖고 물렸으면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찍어보면요. 마이너스 3천만 원인데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1억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1억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연봉만큼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세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EV 수요 전망치를 3년 반 만에 처음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2020년 4월부터 산업보고서 이후 지속 상향 조정되었던 전기차의 수요 전망이 3년 반 만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 OEM EV 전략 변화,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24년에는 수요 예상치 재상향 전제 조건은 EV 가격 패러티 도달. 그래서 이 가격 페리티나 패러티나 똑같은 말인데, 가격 패러티는 뭐냐면은 기술 개발을 하면 이 가격이, 전기차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사실 단가가, 마진율이 뭐 그렇게 많이 안, 그러니까 쉽게 하면 마진율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 비용은 엄청 적게 들고, 그죠? 이것도 낮아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전기차 5천만 원, 6천만 원 팔면은 실제 개발 비용은 뭐 4천만 원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 남지가 않는다는 거죠. 전기차를 팔아서는. 그러면 근데 이제 전기차가 가격 패러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는 그게 25년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이제 테슬라가 사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공부를 시켜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출시되는 EV의 가격 할인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OEM 및 모델별 가격 패러티 도달 시점은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 대장주인 테슬라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재밌는 리포트가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횡보장을 의미합니다. 컨솔리데이션이에요. 컨솔리데이션이 리튬 밸류체인은 이미 컨솔리데이션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데 횡보한다는 거예요. 장기 횡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 11월 11일부터 여러 회사들이 인수합병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갑 변동이 생기고 있고, 리튬 밸류체인에서 이 횡보, 컨솔리데이션,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세요. 컨솔리데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2차 전지 관련주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부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2022년 3분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2023년 3분기에는 대다수의 좀 금호타이어 같은 거 실적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이런 거 좋죠.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 타이어 제가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금호타이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실적 나오고 엄청 올라요. 그죠? 금호타이어 실적 나오고 엄청 오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이제 굳이 이제 2차 전지 쪽을 살려면은 뭐를 사야 되냐? 저는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게 나온 걸로 제가 이제 아까 봤는데,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한번 주가를 볼까요? 제이오 실적 좋게 나와. 그쵸?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건 다 소설이고, 그렇게 했으면은 강남선비 빅데이터 그러면 많은 회원이 없겠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수익이 잘 나고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SK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SKC 주가 흐름을 볼까요? 그쵸? 그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에만 빠져 있는 동안,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주식이 에코프로가 더 좋죠. 에코프로가 더 좋은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단기로는 SKC가 좀 더 저평가됐다.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 매력도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은 어떤 주식들이 조금 더 매력 포인트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금리 변수, 이거는 이제 제가 토요일부터 또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토요일부터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자율주행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잠깐만 공부시켜드리면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관련주 중에 이제 이거 토요일날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그러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소형주 초단타 쳐야 돼요. 이건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 공개를 하는데,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유튜브 공식 추천주 업데이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뷰노라는 종목에 대해서 최근 이제 하락할 때 33,000원 라인에서 지지한다고 했는데, 오늘 32,350원, 정확히 33,000원 라인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급반등했습니다. 뷰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공부시켜 드리는 거를 그냥 쓱 지나가지 마세요. 반드시 기록하시고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10월 31일과 10월 25일에 뷰노라는 종목을 공부시켜드렸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료 AI, 피부 미용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했어요. 왜 의료 AI를 봐야 되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JYP 같은 주식이 왜 지금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올랐습니까? 그죠? 자, 다시 돌아가면은 이 바닥권에서 지금 한 2년간 거의 10배 올랐었는데, 당시로 돌아가면요, 그 이후에 잠깐 쉬고 한 2년 동안 잠깐 마이너스 60% 정도 났다가 다시 702%.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JYP 엔터를 바닥에서 못 샀더라도 이 라인 17,000원 라인에서 사고 16,000원까지 살짝 물렸다고 생각하세요. 1,700만원 샀는데 1억 7천 샀는데 1억 6천까지 마이너스 1,000만원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000, 2천 물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14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JYP 하이브 YG엔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점유율 1위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1위는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의료 AI도 피부 미용도 뭐 그런 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전 세계 3위 수준의 의료 AI 강국 대한민국. 자, AI 필요한 게 뭐죠? AI 반도체가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HBM으로 거의 독과점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독과점이고, 고퀄리티 D램은 우리나라보다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뭐 대만, 미국 정도인데. 자, 전 세계 3위 수준의 의료 AI. 의료도 수준이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암 치료, 여러분들 이제 암 치료 관련해서 세계 순위를 매겨보면은 아산병원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5위입니다. 6위인가 5위예요. 그리고 10위, 2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 병원이 예를 들어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까지 뭐 그런 또 한 개가 뭐죠? 그죠? 세브란스, 아산병원, 삼성병원, 아무튼 서울대병원까지. 서울대병원도 순위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의료 그 병원들이, 종합병원들이 수준이 전 세계 20위 안에 든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약간 틀릴 수 있는데 맞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16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늘어난 것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의료 AI 기술력은 한 단계 성장했음을 시사한다. 2024년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이끈 주요 업체들의 상장, 파이프라인 고도화, 데이터 3법 개정안,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등을 기술 격차를 줄인 주요 요인으로 해석된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이프라인의 고도화, 데이터 3법 개정안,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 그래서 의료 AI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격차도 줄이고 있다. 2016년 평균적으로 3년 6개월 그렇죠? 기술 격차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6년이 지난 2022년에는 3년 이하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보시면 한국이 그렇죠? 3년 6개월이었는데 지금 3년도 채 안 됩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한국 순이에요. 사실상. 그다음 일본, 유럽. 그죠?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가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주식에 대해서 뷰노,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딥노이드 같은 종목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뷰노 같은 경우 급등했죠. 그리고 딥노이드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오늘 상승폭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뷰노를 33,000원에 노리는 게 괜찮겠다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당시에 제가 했던 얘기가 공부시켜드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될 게 의료 AI 탑픽으로 뷰노를 보셔야 되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11월 9일에 그쵸? 덴탈 같은 경우도 덴티움을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덴티움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자, 아주 쉽게 올라가고 있죠. 그쵸? 아주 쉽게 올라가요. 그죠? 그죠? 이게 이제 10만 원이 깨졌다가 여기서 반등하는 게 인상적이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었는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무슨 우려? 중국, 러시아, 트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에서 주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동발 그런 매출이 있기 때문에 덴티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덴탈 그리고 피부 미용 예뻐지는 데는 국경이 없다. 제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전체적인 의료기기 관련주들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JVM 말고 제이시스 메디컬이요. 11월 9일을 말씀드렸었는데 11월 9일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아주 유의미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형주 중에 원택이라든지 비올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올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 덴탈 피부 미용 특히 뷰노를 보시라고 했죠. 의료 AI.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용 시술이 성형 수술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로우 리스크, 그쵸? 중위험, 중 리턴이라는 거예요. 효능은 소비자가 만족할 정도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상대적으로 회복 시간이 몹시 짧고 비용도 저렴하고 환자로서 가져야 할 임상적, 사회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그 피부 미용만 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 형식으로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레이저도 맞고 그리고 뭐 보톡스, 필러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복합적으로 받는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비침습식 RF 그리고 HIF 이거에 대해서 슈링크 관련주, 올리지구 관련주 이런 것들을 알면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모품 여부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소모품 매출이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덴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업체 장비들의 성능은 오리지널 대비 약 70, 80%이면서 가격은 30, 60% 수준으로 책정하여 가성비 높은 시장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뭡니까? 초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뭐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만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 혼자 산다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 비혼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성을 볼 때 지덕체를 보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학력 수준을 보고 덕을 보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의 성품이 좋은가,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나, 이걸 보잖아요. 근데 이제 비혼이 왜 증가했냐면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또 어플이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만남을 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쁜지, 그죠? 외모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가 된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 만나다 보면 이제 학력 수준과 덕을 통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으면은 빨리 헤어진다는 거죠. 빨리 사실은 이제 예전 시대 7, 80년대 어르신들 이제 보시면 7, 80년대 연애하고 결혼하신 어르신들, 90년대 결혼하신 어르신들 보면은, 90년대도 어르신인가요? 아무튼 맞죠? 결혼한 분들 보시면은 지금같이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짧은 만남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긴 만남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은, 그쵸? 다수가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얼마나 성품이 있는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외모, 돈, 차가 뭔지 이런 정도만 보고 그냥 빨리 연애한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헤어진다. 아무튼 헛소리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트렌드 속에서 피부 미용, 그리고 고령화 사회 속에서 치아, 이런 쪽의 시장이 엄청 성장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얼굴, 피부, 회춘술 분야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시술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유럽, 중국 다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초고령화가 5년에서 7년 늦어질 뿐이지, 결국에 지금 중국도 결혼할 때 남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남성들이 오히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국내보다 가격 수준이 더 높은 해외 매출, 제가 이제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클래시스, 비올, 원택 이런 주식가들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입니다.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 트렌드를 잡으셔야 돼요. 트렌드. 2차 전지만 트렌드가 아니다. 에코프로비엠 이미 다 오른 상태에서 이게 2024년에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보셔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50만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사신 분들 버티고 있으면은 돈 하나도 못 벌고 1년 정도 고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피부 미용, 또 의료 AI, 뷰노 이런 거 사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왜 뷰노가 지금 에코프로비움보다 상승률이 더 높겠습니까? 왜 높을까요? 당연히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겠죠. 국내 피부 미용도 그렇죠? 아주 무난하게 올라가는데, 이제 과거에는 퍼 15배, 20배 수준이었는데 지금 에코프로 마냥 퍼가 30배 수준으로 갈 수 있고, 지금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처럼 영업이익률이 2% 수준이 아닙니다. 영업이익률 30% 내외인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은, AI는 사람보다 더 진단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처럼 생각하며 의료 지식을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눈이라고 제가 뷰노가, 사실 뷰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좋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료 AI가 아니라 의료 AI를 활용하고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오라클, 엔비디아,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것 수준이 아니고 인수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뷰노 적용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신규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데요.